자꾸 오신 분이 또 오시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기로 했다 이러고 이제 다시 돌아가시잖아요. 꼭 2, 3년 주기로 꼭 오세요. 이제 두 번은 진짜 이혼해 하던가 아니면 조금 무뎌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그냥 각자 살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3번, 4번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질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막 증거로 나온 각서들 같은 거 보면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으며 뭐 그 순간을 자녀를 모면하기 위해서 네. 적고 하죠.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읽다 보면은 되게 진정성 있다고 느끼거든요. 어쩔 때는 자기가 미쳤고 사람도 아니고 죽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년 후에 오는 경우를 또 보니까 아 이게 좀 약간 질병이나 바이러스처럼 면역이 약해지면은 올라오는 약간 입술 물집 같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 근데 반대로 이혼하셨으면 좋겠는데 이혼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저 사실 구파트너에서도 한 편이 있었죠. 어떤 어머니가 남편이 계속 때렸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혼 안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이혼 안 한 걸까요? 근데 사실 그 회차는 정말 제 마음을 담아서 쓴 회차인데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폭행을 당했는데 이혼을 안 하시는 어머님들 60대, 70대 너무 많아요. 정말. 왜 안 하냐고 하면 정말 그거예요. 이혼녀가 되고 싶지 않다. 사실 경제적인 것도 아닌 경우가 많은 게 60대, 70대 정도 되면은 재산 분할할 게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5대5 되잖아요. 거의 그 네. 정도 나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너무 그 배우자로부터 들은 어떤 그 가스라이팅이잖아요. 뭐 이혼하면 네가 나가서 어떻게 살래? 뭐 너 인생 큰일 난다. 나나 되니까 너를 먹여 살리지. 이런 얘기 너무 오래 들으신 거랑 또 어렸을 때 가정에서 여자는 무조건 참아야 되고 이혼하면 안 돼. 이혼녀 되면 안 돼. 어머님들 사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서 60, 70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담실에서 이혼하세요 막 이럴 수도 없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폭행의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본인이 폭행을 당하면서도 나는 참겠다 하면 사실 자식들이 나서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녀분들 손에 이끌려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반복적인 폭행은 무조건 이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습관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점점 심해져요. 무조건 점점 심해져요. 어머님들은 항상 조금 나이 먹고 힘 떨어지면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언젠가 깨닫겠지. 계속 이러시거든요. 네. 그 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심해진다. 거의 대부분. 자, 다른 변호사님 저희 채널 출연하셨던 분이 취향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배우자는 무취향인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아마 그 의견은 뭐 술이든 뭐 운동이든 이제 과도하게 하게 되면 거기 비용과 시간과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변호사님 봤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변호사님이지만 좋아하는 변호사입니다.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게 만약에 아예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그 이유로 또 이혼을 하기도 해요. 취향이 없으면 또 매력이 없을 수도 매력도 있잖아. 없고 재미도 없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든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혼이라는 게 만약에 뭐 바짝 몇 년 할 거면 그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취향이 없는 게. 근데 결혼 생활은 사실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이제 100세 시대라 50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향이 있는 사람을 저는 좋아하고 다만 이제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저는 너무 과도한이겠죠. 그렇죠. 네. 뭐 낚시 좋아해서 뭐 네네. 주말마다 낚시 가고 사실 그거는 뭐 문제가 당연히 그거는 사실 취향이라기보다 중독인. 중독. 그거는 정말 안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변호사님 영상 보니까 이혼 사유가 외도, 폭행, 분노 조절 장애 피해자인 분들 이런 분들 딱 사무실에 오셨을 때 보기만 해도 아신다고요. 어떻게 느껴져요? 변호사들은 이혼 사건 많이 하신 변호사님들은 저랑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딱 오시면 얼굴 보고 아는데 일단은 외도를 많이 하시는 그 성향의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친화적이긴 하세요. 이게 이 남녀나 이성에 대한 거리감 있잖아요. 맞아. 불편함. 이게 잘 없어요. 거기 사실 구파트너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뭐 어떤 남자가 바람 피는 분인데 뭐 여성 직원이었을 때 아주 살짝씩의 터치. 보통 잘 하지 않는데. 그런 게 그냥 익숙한 거예요. 터치하는 그렇지. 게. 막, 아유, 변호사님 하면서 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올 때 호감을 사기 위한 행동들, 뭐 음료수를 사온다거나 변호사님 힘들죠? 피로회복제를 사온다거나 이게 되게 과하신 분들이 있어요. 올 때마다 막 올 때마다. 굉장히 성향이거든요.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외도를 많이 저지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뭐 폭력 성향 있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혈색이 좀 빨개요. 약간 술을 좋아하셔서 그런가? 네, 술도 좋아하고 분노가 화가 일단 항상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셨을 때부터
느껴져요. 이 사람은 화가 많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와 다른 생각을 잘 견뎌내지 못해요. 부정하죠. 예, 예를 들어 본인이 정답을 정하고 오시는데 제3분할 자기는 예를 들면 배우자한테 한 30% 줘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럼 제가 아닙니다. 30%는 판결 나올 가능성이 없고 못해도 40%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욱 하시는 거죠. 바로 내 생각과 다른 거를 굉장히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폭행으로 이어질 때가 많고. 피해자인 분들은 표정에서부터 느껴지나요? 피해자들은 사실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는 얼마 되지 않았을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외도를 지난주에 발견했다. 뭐 폭행을 3일 전에 당했다.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런 일 당하면 보통 바로 예약을 하시니까 이미 뭐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들, 딱 봐도 며칠 안 갈아입었을 것 같은 옷. 그럼 사람이 그런 큰일을 당하다 보면은 인생이 너무 무기력해지잖아요. 맞아. 아무것도 하기 싫, 일단 씻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큰일 당하셨구나 하죠. 맞아. 저도 예전에 여자친구분 중에 한 분이 바람을 핀 적이 있는데 성에 대한 자존감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저희 남성성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여자하고 남자하고 만난 거니까. 나의 남성으로서의 매력과 자존감과 이 모든 것들이 약간 바닥을 치는 기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시 작년에 2024년에 제가 지난번에 출연하신 게 2023년 말이더라고요. 24년에 맞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사건 중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이혼 사례 한 개 정도만 공유해 주신다면요. 이거는 제가 법정에서 네. 방청했던 사건인데, 저희 사건 하기 전에 대기하다 보면 앞에 사건들을 또 굉장히 많이 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평생 배우자를 폭행한 남편이 있었는데 아이도 엄청 심하게 폭행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뭐 진짜 뭐 찬물에 아이를 막 입수시키고 아기 때부터 이거를 진짜 오랫동안 당한 거예요. 아동학대죠. 심각한 그렇죠. 아동학대를 한 20년 네. 가까이 한 사건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아이가 아빠보다 키도 커지고 등치도 좋아지잖아요. 애가 이기지. 네, 근데 법정에 왔더라고요.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법원 판사님한테. 근데 굉장히 막 정말 헬스 트레이너처럼 몸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빠를 이기려고 몸을 키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빠를 한번 폭행을 했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네. 법정으로 온 사건인 네, 거예요? 그런 사건을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사건은 제가 본 건만 아니라 제가 뭐 맡았던 사건, 상담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되게 많은 일이기는 해요. 힘으로 안 되기 시작하면은 똑같이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판결은 어떻게 나와요? 왜냐면 아들이 그동안 맞은 누적 그게 훨씬 많을 텐데 이거 뭐 아들한테 꼭 피해가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폭행은 당연히 처벌을 받고, 아들이 했든 아버지가 했든 폭행은 처벌받아야 마땅한 건데, 이혼 사건에서는 이제 아들의 행동은 이 부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서 이혼되고 위자료는 나오는 사건이죠. 자, 이번 주제는 또 저희 김작가TV 시청자분들이 왜인지 모르지만 늘 가장 좋아하시는 주제, 외도입니다. 자, 뭐 불륜 일어나는 장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 예전 말고요, 작년에 맡으신 사건들 중에서 좀 주로 많았던 장소는 어디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매년 좀 같긴 한데, 거의 1등은 비슷하군요. 무조건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1등은 저는. 회사.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1등은 회사고, 두 번째는 이제 취향을 공유하는 모임, 동호회 같은. 그리고 세 번째는 동창회가 아닌가. 네, 항상 거의 비슷해서 스테디셀러군요. 네,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랑 네.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어쩔 수 같은데.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데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취향에서 2024년에 제일 핫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러닝입니다. 러닝 크루. 요거 핫한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SNS도 이게 사실은 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하는 것도 있었는데, 러닝 크루로 인해 찾아온 이혼 상담 사례도 혹시 있나요? 많죠. 아, 있었어요, 실제로? 많죠. 모든 케이스를 거의 다 보기 때문에 네. 러닝크루도 너무 많고 등산도 많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운동하는 공간에서는 꽤 있죠. 아무래도 더 친밀하게 느껴지니까요. 작년 혹시 그럼 러닝 크루로 인한 사건이 예전보다는 좀 더 많아지는 게 좀 느껴질 정도였나요?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워딩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어디? 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엄청. 옛날에는 뭐 그냥 마라톤, 뭐 운동, 맞아, 뭐 한강 뛰기 막 많은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러닝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러닝으로 몰렸죠. 네, 그렇게 딱 워딩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의뢰인분들도. 러닝 하시죠? 러닝합니다. 여자친구 없습니다. 바람필 그것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외도는 질병이다, 불치병이다라는 코멘트 하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그럼 사실 질병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네.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자꾸 오신 분이 또 오시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변호사님 이번에 제가 용서하고 한번 넘어가기로 했다 이러고 이제 다시 돌아가시잖아요. 제발 잘 사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꼭 2, 3년 주기로 꼭 오세요. 이게 또 당한 사람은 한 번 당했을 때랑 두 번 당했을 때랑 이제 두 번은 진짜 이혼해 하던가 아니면 조금 무뎌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그냥 각자 살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세 번, 네 번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질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막 증거로 나온 각서들 같은 거 보면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으며 뭐 그 순간을 자녀를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네. 적고 하죠.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읽다 보면은 되게 진정성 있다고 느끼거든요. 어쩔 때는. 저도 막, 그래, 그랬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뭐 구구절절한, 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자기가 미쳤고 사람도 아니고 죽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년 후에 오는 경우를 또 보니까, 네. 이게 좀 약간 질병이나 바이러스처럼 면역이 약해지면은 올라오는 약간 입술 물질 같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반복된다는 건데 반복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좀 특징이 있을까요? 뭘 보고 이 사람은 또 바람을 다시 피진 않겠구나. 진정성 있는 사과만으로는 그건 뭐 기본인 거고 그것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인생에서 큰 일 있잖아요. 정말 큰 사고를 당했다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정말 그런 어떤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 사람이 되게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경우는 조금 재발 가능성이 덜하고 평온하고 별일 없는 부부인데 외도를 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상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특별한 사건, 이벤트가 없는데 바람을 폈다면 반복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해라. 좀 그래도 어떤 조건이 발생할 때 외도가 잘 발생하는지 그런 거 있을까요? 사실 저는 환경이 우리가 수험생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듯이 뭐 환경 자체가 바람을 필 수 있는 환경이 잘 형성 안 돼 있으면 바람 피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게 바람 피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걸까요? 이런 거는 좀 배우자로서 약간의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니까. 저는 세 가지인 것 같은데 한 글자씩 세 가지거든요. 한 글자? 술, 그리고 차, 그리고 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술은 술자리고 차를 같이 타는 경우 있잖아요. 남녀가 둘이. 커플. 네, 뭐 커플도 있고 뭐 같이 영업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출장을 나간다거나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같이 차를 타는 관계들이 있어요.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관계에서 굉장히 외도가 많이 일어나는 거를 봤고 그리고 대화가 되게 깊어지잖아요. 차 안에서는. 그렇지, 뭐 하겠어 둘이서. 네, 좀 어색하니까 괜히 또 막 개인적인 얘기 더 하고 뭐 내 와이프, 내 욕도 남편 하고 막 동질감 가지고. 네, 그렇게 많고 밤은 뭐 항상 뭐 역사는 감정적이게 되는 호르몬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구파트너에서도 그 바람 피는 사례로 부부 동반 캠핑카에서 뭐 만난 부부 그 전부터 이제 부부 동반 관계를 만났는데 부부 동반에서 서로 바람 피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요거 그럼 그렇다 해서 뭐 부부 동반을 안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는? 잘 보고 사귀어야겠죠. 네. 근데 분명히 이거는 저는 조금 캐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목적이 이제 대부분 사실은 자녀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를 같이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놀게 해주고 좋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잘 없죠. 그런 일이. 근데 부부 동반을 누가 하자고 했을 때 그 목적 자체가 애초에 약간 상대방의 배우자랑 친해지고 싶거나 상대방의 배우자가 하는 모습을 내 배우자에게 보여주고 싶거나 뭐 이런 약간 어떤 이성적인 감정이 조금 결부된 그런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아이 또래여서 이렇게 같이 부부 동반 하면 서로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더 잘해줄까 이 생각만 하는데 서로의 배우자를 마음에 들어하고 애초에 그래서 부부 동반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를 캐치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저는 워낙 이런 사건을 많이 이제 저도 콘텐츠에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지 마. 3개월에 한 번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 친해질 계기도 시간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뭐 부부동반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 정이 들죠 또.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변호사님이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 바람 피우는 사람 알아보는 방법 한 5가지가 있다고요. 요거 어떤 건가요? 일단은 자극을 계속 쫓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좀 애정을 계속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큰 사람들. 배우자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또 외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관계를 뭐 주 몇 회 이상은 꼭 해야 되고
하고 안 그러면은 거의 일상생활이 안 된다. 네네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갑자기 연락 안 되는 사람들. 연락 아무 드려야 이유도 되네. 없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 이래도 이렇게 돼도 그만 저렇게 돼도 그만 약간 계획 없고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저는 좀 추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 좀 궁금한 게 과도한 애정 결핍에서는 한 번도 연애를 신 적이 없는 분은 좀 열심히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어떤 의미예요? 한 번도 연애를 신 적이 없다는 게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보면은 인기가 있어도 저는 그게 공백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은 게 아무리 계속 나 좋다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좀 쉬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연애를 정말 끊임없이 막 한 달에 어떤 공백도 안 두고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거는 나중에 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못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 생활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누구랑 계속 같이 붙어 있을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되고 정말 연애할 때 그런 사람들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아까 성관계 중독에서는 배우자 임신 중 외도가 많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이제 전 당연히 이 말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남자 편을 잠깐만 들어보면 이분 편을 들어보면 이분은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배우자가 어쨌든 임신해서 그 성관계 안 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건데 이분이 굉장히 힘든 상태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약간 의사분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 기간이 초기에 조금 조심하고 맞아. 네, 그 임신 만삭 중이라서 완전 못하는 네. 건 아니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한 달, 뭐 만삭 때 한 달 정도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못 견디면 결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케이스로 왔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쨌든 배우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막 하려고 했는데 배우자가 어쨌든 허락 안 해준 거야. 이제 법적인 아닌 변호사님 만나서 그럼 난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했다. 이건 진짜 나도 억울한 거다라고 말한 케이스가 있지 않나요? 정말 많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저도 화가 안 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인지라 좀 화가 나죠.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는 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법적인 게 결부된 건데 법적으로도 그거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항변, 법적인 용어로 항변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실 거면 아이를 안 가지셔야지 그렇죠. 맞다. 그 애가 다른 사람의 애도 아니고 내 애를 가졌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얘기를 하죠.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억울하다 이런 사람들 많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외도 키트가 있다고요? 요런 거 가진 사람들이 외도할 확률이 높다는 건데 뭐죠? 예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일부 엔딩이었나? 이렇게 트렁크를 열었는데 그 외도 키트 같은 게 막 나왔던 걸 보고 제가 와, 저 작가님이 현실 고증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느꼈었거든요. 뭐가 나왔는데요? 핸드폰이나 뭐 와이프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핸드폰이 뭐 한 몇 개 있고 속옷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어떤 박스에 막 그 외도에 관련된 어떤 숨겨야 하는 것들을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넣고 트렁크나 아니면 자기 개인 공간이나 이런 데 저장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제가 그 드라마 보고 굉장히 현실 고증이 됐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타 방송이었나 해서 외도 키트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항상 이제 발견을 하실 때 그런 판도라의 상자를 어디선가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은 더 발각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몰래 아예 한 군데에 다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연남, 내연녀의 편지라든지 받은 사진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뭐 향수라든지 또 향수도 사람 만날 때마다 바꾸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걸리시면은 이제 소송의 증거로는 굉장히 차고 넘치죠. 차도 뭐 여러 대 일부러 외도를 해서 가지고 다니신 분도 있다면서요? 네, 차도 막 2대씩 하는 분들도 있고 원룸 여러 개 얻어서 내연 관계에 따라서 또 만나는 장소가 다른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휴대폰 뭐 2대까지는 그냥 뭐 회사에서 영업이나 뭐 관련된 하시는 분들은 회사폰 뭐 이렇게 거기도 살짝 의심스럽긴 한데 그렇습니다. 3대부터는 거의 한 90% 이상의 확률로 저는 바람의 확률이 있지 않을까. 세대는 바람이죠. 그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세대 가지고 있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불륜남녀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요? 요거 드라마 대사로도 나왔었죠. 제가 근데 바람 피신 분 이렇게 표현하면은 또 댓글에 분 쓰지 말라 이렇게 또 댓글 많이 다시던데 바람 피는 사람들은 뭔가 계속 준비를 해요.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시각각 불안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딱 발각되면은 언제부터 한 거야? 이걸 제일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땐가? 맞아요. 왜냐면 또 그걸 알아야 다음에 또 더 조심할 수 있고. 미안하다가 먼저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대사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나라님이 바람핀 남편한테도 상간여라고 하나요?
상간녀한테도 이 대사를 하죠. 너희들은 꼭 그걸 궁금해하더라. 네. 자, 근데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는 상대방은 진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뭔가 변호사님께서 위로의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자기에게 자책감 가지시면 죄책감 가지신 분도 많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내가 매력이 없나? 뭐 기타 등등.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다 매력이 없나? 내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적인 매력이 맞아. 이제 떨어졌나 하면서 이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나 때문인가? 왜냐면 이제 바람을 핀 배우자는 항상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원인 제공.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인데 다 똑같이 그렇게 원인 제공 이 단어를 사용하니까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그 말 들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해보죠. 내가 원인을 제공했나?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희 앞에서 막 이제 제 앞에서 막 울고 뭐 그러는데 저는 항상 위로를 할 때 부부가 뭐 안 싸우는 집 없고 단점 없고 네. 그래서 그 원인 제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 당신 때문에 나도 힘들었어를 말하는 거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외도를 하진 않는다. 않죠. 이거는 그래서 잘못을 굳이 따지자면 100% 진짜 99%도 아니고 100% 바람을 핀 사람 잘못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지금 합니다. 원인 제공 멘트 해주셔서 근데 외도가 발각됐을 때 어쨌든 가해자가 내가 피해자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나도 피해자다. 그 이유랑 그 반대로 정말 그분들 말대로 피해자인 배우자가 외도를 만든 이유도 있을 수도 있나요? 당연히 잘못은 100% 외도를 한 사람이 있는 건 맞지만 네. 뭐 부부관계라는 게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되다 가끔 보니까 있어요. 예, 네. 제가 봤던 사례 중에서도 너무 폭력이 심한 배우자한테서 살고 있는데 그게 증거가 있어야 어쨌든 이혼이 되는데 배우자가 어떻게든 이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끔 계속 주도 면밀하게 그 증거를 뭐 없애고 수색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없애서 계속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습 폭행을 당하다가 본인이 다니는 종교 집단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외도가 시작되고 이런 경우는 가끔 있죠. 증거가 없으면 법정 판결은 불리하게 나왔겠네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폭행에 대한 앞에서 그런 유책사유에 대한 입증 없고 외도에 대한 것만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의 혼인 법정에서는 네네. 그분들이 말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네.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들도 있죠. 결국 이 사람의 유책성으로 끝나게 되는.